네,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너지 덴시티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우선은 어떤 이런 차지가 있을 때, 이렇게 차지가 존재할 때, 이 차지를 이렇게 모아 놓는데, 우리가 일을 보통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차지가 얘가 전반적으로 포지티브 차지를 띠고 있다면은, 우리가 일을 억지로 해줘야지 이렇게 모을 수 있을 텐데, 그 억지로 우리가 한 일이 헛수고로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거가 얘네가 갖고 있는 이 시스템이 갖고 있는 에너지로 나온다 그랬어요. 남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 저번에도 이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우리 이 수업에서 그 에너지의 양을 퀀티파이 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렇게 차지가 이렇게 모아져 있으면은 얘가 얼마만큼의 과연 에너지를 가질 것인지 그걸 우리가 수식적으로 구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단위 부피당 에너지가 얼마나 있나를 나타내는 에너지 덴시티라는 개념도 우리가 유도할 것입니다. 그게 오늘의 수업 목표예요. 그럼 이제부터 해보도록 합시다. 예전에 했던 것처럼 우리는 discrete charge부터 이렇게 그 continuous charge가 모여 있을 때 얘가 얼마나 에너지를 갖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데 바로 continuous charge부터 시작하지 않고 discrete charge가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이 시스템이 갖는 에너지가 과연 얼마일까 이거부터 시작할 거예요. 이게 더 쉬우니까 이거부터 하고 이 다음에 우리 continuous charge로 generalize 하는 것을 하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디스크리트하게 차지가 있을 때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얼마가 있을까? 그걸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었죠. 하나는 한 가지 방법은 얘네들이 전부 다 뭐 포지티브 차지들이라면은 Q1, Q2, Q3 이렇게 포지티브 차지들이라면은 얘네들 가만히 두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가만히 두면은 서로 청력이 작용해서 서로 멀어지겠죠. 서로 이렇게 멀어질 텐데 이 시스템이 원래는 이렇게 픽스된 차지의 컬렉션이었는데 얘를 탁 힘을 우리가 외부에서 가는 힘을 빼면은 얘네들이 서로 막 뿔뿔이 흩어질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정돼 있던 차지들이 나중에는 운동 에너지를 갖겠죠.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서로 이제 미치는 힘이 거의 0이 돼서 얘네들이 각각 등속 운동을 하고 있을 거예요. 등속 운동. 더 이상 이제 운동 에너지가 변하지 않고 등속 운동을 할 때 이 시스템이 갖고 있는 그 전체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안다면은 그러면 이 시스템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에너지를 알겠죠. 그 에너지가 손실 없이 모두 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됐다면은 우리가 지금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얘네들이 각각 갖고 있을 운동 에너지의 합으로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방법이죠. 첫 번째 방법은 determine the sum of kinetic energy that charges will have when they are disassembled to infinity. 이렇게 뭐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 또 다른 방법은 우리가 얘를 이 시스템이 여기 지금 갇혀진 데서 시작하지 않고 시스템이 있는 차지들이 다 굉장히 멀리 각각 떨어져 있을 때 얘네들을 이렇게 다 모아오는데 모아서 이 시스템 구성하는데 우리가 해줘야 되는 일의 양으로 구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determine the necessary energy to assemble charge 이렇게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두 가지 방법 모두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에는 두 번째 방법으로
이 여러 개의 컬렉션, 그 차지의 컬렉션이 있을 때 걔네들이 갖는 에너지 양을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해볼게요. 처음에 일단 싱글 차지만 있을 때 보죠. 싱글 차지만 있을 때 Q1이라는 싱글 차지만 있을 때 얘를 이제 구성하는데 우리가 에너지가 얼마나 들까요? 물론 이 Q1이라는 차지가 꽤 큰 차지라면은 일렉트론 하나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인데 이게 그 단일 차지가 아니라 여러 개가 모여야지만 할 수 있는 차지라면은 우리가 이 차지를 이 Q1이라는 그 단일 전하를 만드는데 사실 일의 양이 어마무시하게 들 거예요. 왜냐면은 점점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굉장히 청력이 굉장히 세질 텐데 이걸 다 거스르면서 굉장히 조그만한 인피니트하게 조그만한 차지로 만들려면은 사실 인피니트한 어마운트의 워크가 될 거예요. 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Q1이라는 차지 하나가 갖고 있는 이 에너지 양이 사실 무한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그거는 무시하자고요. 이 Q1이라는 싱글 차지를 우리가 구성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얘는 Q1이라는 단일 전하로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걸 무시하면은 얘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양은 0이겠죠. 왜냐면은 얘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양을 우리가 일의 양을 무시한다 그랬으니까 그냥 뭐 얘는 그 단일 그 자기 존재가 원래 그렇게 존재하는 놈이라고 생각하면은 얘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일의 양은 우리가 0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no energy needed라고 합시다. needed. 네. 그래서 지금은 지금 이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양을 따지는 게 지금 싱글 차지일 때는 무의미해요. 그죠? 왜냐면은 얘 하나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일의 양은 우리가 무시한다 했으니까 지금 이걸 따지는 건 무의미하고 자, two charges부터 생각해 봅시다. two charges. 얘가 차지가 이제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Q1이 여기 Q1은 그대로 있는데 자 이제 Q1은 그대로 있는데 이제 Q2라는 놈이 이것과 어떤 거리를 가지고서 있다면 이 시스템이 갖는 양은 무엇일까? 갖는 에너지 양은 무엇일까? 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Q2라는 놈이 원래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었던 놈인데 얘를 여기까지 끌고 오는데 필요한 일의 양을 전부 다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WE2라고 합시다. WE2는 이 두 개의 시스템이 갖고 있는 에너지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두 개의 시스템을 이 차지 Q2를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던 놈을 여기까지 가져오는데 필요한 일의 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Q2를 일렉트릭 필드를 거슬러서 R 무한대부터 R2까지 R의 위치까지 가지고 오면 되겠죠. R의 위치까지 가지고 오면 될 거예요. 얘가 지금 R에 있다고 합시다. 이거 R2라고 할게요. R2. R2까지 가져오는데 필요한 일의 양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그러니까 Q 곱하기 E1이 지금 얘를 여기로 끌고 오는데 필요한 힘의 양이죠. 힘의 세기죠. 그 힘을 거리에 따라서 적분을 해서 지금 이거는 1이 된 거예요. 그죠? 이렇게 표현하고 보니까 요거가 뭐였죠? 요거가 지금 일렉트릭 필드를 거리를 무한대에서부터 R2까지 일렉트릭 필드를 거슬르면서 적분한 거가 얘가 포텐셜이죠. 포텐셜인데 정확히 말하자면은 1번 차지가 2번 위치에 만드는 포텐셜일 거예요. 그래서 이 투원을 뭐라고 얘의 의미는 뭐냐면은 the potential at R2 position 혹은 Q2 position이라고 합시다. at Q2 position by the first charge. first charge에 의해서 생기는 Q2의 위치에 생기는 포텐셜을 우리가 V21이라고 할게요. 그럼 WE2는 이 두 개의 차지가 모여 있을 때 얘가 갖는 총
에너지 양은 이걸로 그냥 Q2 곱하기 V21으로 쓸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Q1 하나를 만드는데 필요한 에너지 양과 Q2를 만드는데 필요한 에너지 양은 우리가 무시했어요. 이 단일 전하를 만드는 그때 필요한 일의 양은 무시하고 우리가 Q1과 Q2는 어떤 이유에서가 어쨌든 존재한다 그럴 때 그거를 이제 이렇게 불러오는데 필요한 에너지 양을 우리가 그걸 지금 W2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3 charges가 있을 때는 어떨까요? 3 charges. 우리가 Q1, Q2 뿐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어요. 이제 하나가 더 있다 합시다. Q3라는 charge가 있다 그러면은 얘가 갖는 에너지 양은 무엇일까요? 얘가 갖는 에너지 양을 우리가 WE3라고 표현한다면은 W3는 이걸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총 일의 양이니까 일단 두 개까지는 전에 구성했죠. 두 개까지는 W2라는 일을 해가지고 우리가 가져왔어요. 가져온 다음에 Q3를 원래 Q3가 이제 무한히 원리 있던 놈을 Q3를 여기까지 가지고 오는데 필요한 일의 양을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거는 더하기 마이너스 Q3 무한대에서부터 R3의 위치까지 이걸 E12라고 하죠. E12라는 얘기가 별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E12라는 건 뭐냐면은 charge 1과 2가 만드는 electric field예요. 그래서 이걸 헷갈리지 않으려면은 그냥 더 풀어서 쓰는 게 더 헷갈리지 않을 수 있을 텐데 마이너스 Q3에 무한대에서부터 R3까지 electric field가 electric field 1 electric field 1이라는 거는 이 charge 1이 만들어내는 필드를 electric field 1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E12는 지금 charge 1과 charge 2가 만들어내는 electric field라고 했으니까 얘는 E1 더하기 E2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게 중첩의 원리죠. 중첩의 원리 따라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따라서 플러스 R3 무한대에서부터 R3까지 E2의 선적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쓰고 나서 보니까 얘는 뭔가요? 얘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죠? 일렉트릭 필드를 무한대에서부터 R3까지 거슬러서 일렉트릭 필드를 거슬러서 적분한 거니까 여기 네거티브까지 써서 얘가 이제 V31이죠. V31인 이유는 첫 번째 charge가 만들어내는 근데 어디에 만들어내는 세 번째 charge의 위치에 만들어내는 포텐셜인 거죠. 마찬가지로 얘는 두 번째 charge가 만들어내는 어디에 만들어내는 세 번째 charge 위치에 만들어내는 포텐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 그래서 3,2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네거티브까지 해서 그래서 따라서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 W2 더하기 Q3 V31 더하기 Q3 V32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W2가 우리가 Q2 V21이었으니까 이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V31 더하기 VQ3 V3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이거가 이만큼이 이 세 개의 차지로 이루어진 시스템이 갖는 에너지의 양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또 뭐를 아냐면은 since QI VIJ를 생각해 보죠. QI 곱하기 J번째 charge가 I번째 charge의 위치에 만들어내는 포텐셜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VIJ의 표현이 뭐였죠? VIJ의 표현은 J번째 charge가 I번째 charge 위치에 만들어내는 포텐셜의 양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거가 두 점전화 사이의 포텐셜이죠. 그죠? 그 점전화 QJ가 RI 위치에 만들어내는 포텐셜이 이거죠. 그죠? 그죠? 자,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얘는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은 QJ와 QI 4파이 엡실론 제로 RJ 빼기 RI예요. 그죠? 이렇게 써도 문제가 전혀 없죠.
곱하기 순서 바꿔주고 여기 어차피 절대값 Ri 벡터와 Rj 벡터 사이의 거리니까 그거나 Rj 벡터와 Ri 사이의 거리나 똑같죠. 자,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얘는 뭐죠? 얘는 QJ이고 얘는 그냥 뭐죠? i번째 차지가 j번째 위치에 만들어내는 포텐셜의 표현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뭘 한 거냐면은 qi vij가 qj 곱하기 vji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죠? 단순히 이렇게 되죠. 자명하게 이렇게 되죠. 자, 이걸 이용하면은 우리가 이 위에 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 이 위에 표현을 Q2V21인데 얘를 2분의 1 Q2V21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2분의 1 Q2V21을 우리가 이렇게 써도 쓸 수 있죠. Q1V12 이렇게 써도 문제 없죠. 방금 이 이퀄리티로 인해서 이렇게 써도 전혀 문제가 없죠. 마찬가지로 Q3 곱하기 V31을 2분의 1 Q3V31 반은 이렇게 그냥 쓰고 나머지 반을 바꿔서 씁시다. 왜 이렇게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곧 알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 번째 것도 반은 두고 반은 바꿉시다. 이렇게 바꿨으니까 자, 이러면은 우리가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 우리가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2분의 1 QI VIJ로 쓸 수 있겠죠. 그죠? 2분의 1 있고 Q1 V12도 있고 Q1 V13도 있고 그죠? 2분의 1 있고 Q2 V21도 있고 2분의 1 Q2 V23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다 쓸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IJ들의 서메이션인데 뭐만 안 더해지고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V11이나 V22 이런 애들만 없죠. 자, 그런 애들만 빼고 다 더한 것이니까 이런 노테이션으로 서메이션 노테이션으로 우리가 표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더 나아가서 그냥 이게 단순한 이제 수학식의 그냥 매니플레이션이야 조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i는 j를 빼고 잠깐만요. j는 i인 것만 빼고 vij를 더한다면은 얘는 우리가 뭘로 볼 수 있나요? 얘는 뭘로 볼 수 있냐면은 얘의 의미를 생각해 보죠. vij라는 건 j번째 차지가 i번째 차지의 위치에 만들어내는 포텐셜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j를 다 더한대요. j를 자기 i만 제외하고 다 더한대요. 그 말은 뭐냐면은 i번째 차지가 이렇게 있는데 나머지 애들이 이렇게 있겠죠. Q1부터 Q2 나머지 애들이 다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있을 텐데 지금 VIJ의 서메이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첫 번째 차지가 i번째 차지의 위치에 만들어내는 포텐셜 더하기 두 번째 차지가 i번째 차지 위치에 만들어내는 포텐셜 이걸 쭉 다 더한 거예요. 쭉 다 더한 거니까 얘는 우리가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은 this can be regarded as the total potential that QI has. 이걸 QI has라고 하지 말고 at QI position 이렇게 쓰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due to other charges. 다른 모든 charge들에 의해서 QI번째 charge 위치에 생겨나는 포텐셜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시합시다. denote VI J를 I랑 다른 것을 쫙 다 더한 것을 그냥 VI라고 표현을 합시다. VI라고 표현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어떤 표현을 얻냐? We finally have WE. WE라는 거는 n개의 차지가 모여 있을 때 갖는 그 포텐셜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얘는 원래 표현이 뭐였냐면은 QI, VIJ들의
i를 j랑 다른 것을 싹 다 더한 거였어. 2분의 1이 붙여 2분의 1. 근데 이거를 우리가 i 먼저 이 노테이션을 사용하면은 얘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 것이냐? i는 1부터 n까지 2분의 1 QI의 VI라고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이거가 n개의 charge가 있을 때, n개의 discrete한 charge가 있을 때 걔가 갖는 potential 에너지의 표현입니다.